안녕하세요. 요즘 생성형 AI, 특히 이미지 쪽 관심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대체 뭐고 다른 서비스랑은 뭐가 다른지, 또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 자료가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. 기술적인 특징, 그리고 창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. 특히 다른 서비스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,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요즘 많이들 쓰시는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다른 이미지 AI들 있잖아요. 그거랑 비교했을 때 스테이블 디퓨전은 뭐가 다른가요?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역시 비용 문제입니다. 대부분은 이제 구독형으로 돈을 내야 하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서요.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죠. 아, 오픈소스요. 무료로 쓸 수 있다고요? 네, 기본적인 사용은 그렇죠. 물론 더 깊게 쓰려면 다른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개인화라고 보안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건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서 쓰는 방식이거든요. 아, 내 PC에 바로? 네,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고 작업하는지가 외부 서버로 막 전송되거나 그럴 우려가 적죠. 그리고 소스코드 자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기업 같은 곳에서는 이걸 가져다가 자체적으로 좀 고쳐 쓰거나 내부 시스템에 맞게 개발해서 쓸 수도 있고요. 보안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죠. 오, 그럼 약간 다른 서비스들은 좀 비슷한 느낌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사용자가 직접 모델도 고르고 설정도 만지니까요. 뭐랄까 훨씬 더 독특하고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. 이야, 비용 없이 내 컴퓨터에서 나만의 스타일로,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. 단순히 텍스트만 넣는 게 아니라 뭐랄까 사용자의 의도를 좀 더 직접적으로 넣는 방법도 있다고요. 스케치 같은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. 아, 네네. 그게 이제 컨트롤 넷 같은 기능인데요. 예를 들어서 그냥 동그라미 하나, 나무 모양 하나, 사람 실루엣 하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요. 이걸 입력하고 달밤 아래 숲속 풍경 이런 식으로 텍스트 설명을 같이 넣어주면 AI가 그 스케치의 구도나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텍스트 설명을 반영한 이미지를 딱 만들어주는 거죠. 와, 그럼 저처럼 그림 진짜 못 그리는 사람도 그냥 대충 여기엔 이거, 저기엔 저거 이런 식으로 스케치만 하면 그걸 AI가 멋지게 바꿔준다는 거네요. 네, 그런 셈이죠.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말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요. 예를 들면 시드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게 뭐랄까 이미지 생성할 때 출발점이 되는 랜덤 값 같은 거거든요. 시드 값이요? 네, 똑같은 스케치랑 텍스트를 넣어도 이 시드 값만 바꿔주면 전혀 다른 느낌의 이미지를 여러 개 뽑아볼 수 있어요. 아,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보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로라라고 하는 약간 작은 모델 파일 같은 걸 추가로 쓸 수도 있거든요. 이걸 쓰면 특정 작가의 화풍이라든지 아니면 웹툰 스타일 아니면 특정 캐릭터 느낌 이런 아주 구체적인 스타일을 입힐 수가 있어요. 로라요? 그건 또 뭔가요? 기본 그림 위에다가 특정 스타일 필터나 플러그인을 더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간단한 스케치 아이디어를 가지고 텍스트로 분위기 잡고 시드로 여러 개 보고 로라로 스타일 입히고 점점 더 구체화하면서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. 와, 진짜 그냥 만들어줘가 아니라 사용자가 창작 과정 자체에 엄청 깊게 관여하게 되는 거네요.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돕는다는 말이 딱 와닿는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능들이 가능한 배경에는 사실 더 큰 AI 기술의 발전 흐름이 있는 거고요. 그 AI, 머신러닝, 딥러닝, 생성형 AI 이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부분 저도 봤는데 솔직히 좀 헷갈리더라고요. 다 비슷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.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. 이게 뭐랄까 포함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가장 큰 우산이 인공지능 AI인 거예요. 그냥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모든 노력, 이게 AI죠. 그 AI라는 큰 분야 안에 데이터를 주고 기계가 스스로 패턴을 배우고 예측하게 하는 기술, 이게 머신러닝 ML이고요. 아, 학습하는 거. 네. 그리고 이 머신러닝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람 뇌 신경망 구조를 본떠서 만든 인공신경망을 아주 깊게 쌓아서 복잡한 데이터, 예를 들면 이미지나 음성 같은 걸 더
더 잘 이해하고 학습하는 게 딥러닝, DL입니다. 딥러닝이 머신러닝 안에 있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바로 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컨텐츠, 그러니까 글, 그림, 음악 같은 걸 만들어내는 기술, 이게 바로 생성형 AI인 거죠.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서비스는 이 생성형 AI 기술, 그중에서도 딥러닝 모델을 아주 잘 활용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AI, ML, DL, 생성형 AI 이렇게 큰 틀에서 보니까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이렇게 기술이 강력해지면 당연히 책임 문제도 따를 것 같아요. 라이센스 얘기를 되게 강조하던데요. 아, 네.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.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잘못 쓰면 안 되니까요.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는 크리에이티브 ML 오픈 레일 M이라는 라이센스를 따르거든요. 여기서 핵심은 이걸 불법적인 목적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뭐 유해 콘텐츠 생성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상당히 큰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. 마음대로 써? 근데 책임은 네가 져야 해.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사용자 책임이 크군요. 네,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 쓸 때 여러 가지 모델 파일을 다운받아서 쓰게 되거든요. 아까 말한 로라나 뭐 체크포인트 모델 같은 것들이요. 근데 이 모델 파일 하나하나에도 다 개별적인 라이센스 조건이 붙어 있어요. 아, 모델마다 또 달라요? 네, 다릅니다. 어떤 건 상업적으로 써도 괜찮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건 절대 안 된다거나 비상업적으로만 써야 한다거나 출처를 꼭 밝혀야 한다거나 조건이 정말 제각각이에요. 그래서 쓰기 전에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. 관련 법규 같은 것도 계속 바뀌고 강화되는 추세라서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. 무심코 썼다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라이센스 확인은 필수네요. 오늘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 쭉 살펴보니 역시 그 비용이나 개인화 측면의 장점, 그리고 컨트롤 넷이나 로라 같은 기능들로 창작 과정을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. 또 AI 기술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, 그리고 라이센스 문제도 꼭 기억해야겠고요. 네, 맞아요. 특히 사용자의 그 시각적인 아이디어, 뭐 스케치 같은 거요.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다양한 스타일과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. 이게 기존의 다른 도구들과는 좀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렇게 사용자의 의도를, 그것도 아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, 심지어 다양한 스타일로 시각적인 결과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한다면요. 과연 미래의 예술가나 디자이너 같은 창작자들의 작업 방식은 어떻게, 또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까요?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